자, 유준이 형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세로의 공식까지 했다 이거지. 자, 뭐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우리 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주면 각을 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코사인 뭐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를 다 구할 수가 있겠고, 얘를 이제 뭐로 바꾸면 된다 이제? 세 변의 길이 안다는 건 A, B, C를 안다는 거고, 이제 코사 A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사인 A, 뭐 사인 B, 사인 C로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결론은 A, B, C를 다 알 수가 있겠고, A, B, C를 다 알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알 수가 있는데, 코사인 법칙 써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서 뭘 구할 수 있다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빠르게 한 게 뭐다 그게? 헤론의 공식이었다. 헤론의 공식이 뭐였죠? 스몰 s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거. 그래서 넓이 대문자 s는 스몰 s에서 a 빼고 s에서 b 빼고 s에서 c 뺀 거. 요게 이제 세 변의 길이 알았을 때 빠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시간 싸움이니까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 헤럴의 공식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다 뭐가 기본이다? 다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 가장 중요하다. 삼각형이 모든 법칙에서. 근데 이제 857번 같은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여기가 60도가 나왔고 여기가 6하고 8인데 여기가 60도가 또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8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쪼개야 되냐?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쪼개야 되죠? 두 변과 끼인각의 가장 기본이니까 어떻게 쪼개야 되죠? H로 쪼개야 되겠지. 여기 넓이는 끝난 거야. 공식만 쓰면 나오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고. 그럼 어디 알아야 되죠, 여기서? AD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A 여기만 구하면, 요 길이만 구하면, 요건 뭐 C라고 할까요? 요것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오성훈? 여기 길이 알아야지 두 변과 끼인각해서 넓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 일단 구해.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 AC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60도랑 요거를 통해 가지고 얘도 코사인 법칙을 써서 다시 C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넓이랑 코사인 법칙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아니야? 세 변의 길이 주어도 벌써 넓이랑 코사인 법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나와 안 나와? 들어와. 들으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AC 길이를 구하면 AC의 제곱은 6의 제곱 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8의 코사인 60도가 되죠? 코사인 60도 몇이냐? 2분의 1이라는 것이 이렇게 없어지겠고요. 6, 6에 36, 8, 8에 64, 8, 6에 48 몇이 나온다? 5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길이가 뭐가 나온다고요? 52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루트 52예요. 요 각을 아니까 요렇게 놓고 코사인 법칙을 다시 쓰는 거지. 그럼 여기도 또 이거 저기 제곱하면 뭐가 되죠? 52가 되겠지. 근데 요 삼각형 쓰면은 8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파이 곱하기 C에 코사인 60도니까 다시 2분의 1인 거죠. C는 2보다 크다라고 문제 줬어. 아마 2차 방정식이라 아마 2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8C 64지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2는 0이 나오겠고요. C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C는 2 또는 6인데 2보다 크다겠으니까 뭐가 된다? C는 6이다. 여기가 6인 거죠. 둘이 똑같아요. 둘이 상황이 똑같지? 아니야? 6, 8, 60도잖아. 6, 8, 60도잖아. 넓이 구하라고 어떻게 된다? 넓이 구하라면 그러면 S는 어떻게 된다? 2분의 곱하기 6 곱하기 8의 사인 60도가 몇이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없어지겠고 이렇게 없어지겠고 사인 3의 24 루트 3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넓이 구하라 그러면 뭐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쪼개가지고 구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너무 어렵나요? 자, 잘 쪼개면 되겠죠? 잘 쪼개시면 돼요. 861번도 봅시다. 이번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내접하는 사각형 특징은 내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겠지만 뭐죠? 자, 그래서 대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다라는 거를 써서 많이 풀기도 합니다. 많이 풀어요. 그래서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긋던지 뭐 이렇게 긋던지 일단은 그을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그을까? 유준영? 어떻게 그을까? 삼각형. 원하는 것 빨리 얘기해. BD? 아니, BD 이렇게 그거 다 쳐보세요. 뭐 어떻게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세타라고 두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저도 18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세타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어디냐? 이 두 삼각형이 보이시죠? 어디가 공통이냐, 지효는? 어디가 공통이야? 요 BD가 공통이기 때문에 BD로 위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 밑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둘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BD가 이제 공통이니까. 그래서 BD를 통해서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두 삼각형을. 그래서 ABD 삼각형에서 BD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1의 제곱은 1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때 삼각형 BCD 삼각형에서의 B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의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은 당연히 같겠죠? 같다라는 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면 사인 세타를 바꿀 수 있겠고 여기도 사인 세타 바꿀 수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뭐로 바뀌죠? 바꾸면 코사인 세타에서 뭐 붙여야죠?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사분면 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겠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는 여기랑 없어지면서 이렇게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1에다가 16이니까 17 빼기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 계산해보면 4 더하기 9니까 13인가요? 13에다가 12 코사인 세타 더한 게 나오겠죠. 이 둘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야. 둘 다 BD의 제곱이잖아. BD의 제곱. 공통된 걸 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7-8 코사인 세타랑 13 더하기 12 코사인 세타니까 이리로 넘어가면 4가 되겠죠? 이리로 넘어가면 20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몇이 나온다?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 사인 세타는 5분의 제곱해서 25에서 1 빼니까 몇이야? 24죠. 24 루트 씌우면 2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어차피 사인 세타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얘도 5분의 2 루트 6이에요. 이쪽도 사인 값이나 이쪽 사인 값이랑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랑 엄청나게 우리 넓이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겠다. 사인 법칙보다는 넓이는 누구랑 친하다? 코사인 법칙과 친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 그려볼게요. ABD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6이었어요. 그럼 되면은 5분의 4 루트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D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사인 8마이너스 세타인데 똑같이 5분의 2 루트 6입니다. 없어지고 5분의 6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답이 되겠죠? 더하면 몇이죠? 5분의 10 루트 6이니까 약분돼서 2 루트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평사의 넓이인데 이제 이때 조금 쓰는 게 평사의 넓이도 삼각형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쪼개서 쓰는데 뭐 3. 자, 내가 외우라고 한 게 나왔네요. 아닌가? 안 나왔어요? 내가 외우라고 한 거냐 아니냐? 357하고 뭐 외우라고 했냐? 야, 그 재미나의 3.0 열심히 여러분 요약도 해놨는데, 응? 357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357 다 치에 대응되는 각이 120도라고 했고요. 그다음 뭐였죠? 578이었나요? 맞나요? 578에서 치에 대응되는 각이 몇 도라고 했죠? 60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57구였으면 좀 더 이뻤긴 하겠지만 요 두 개 정도는 내가 좀 기억해 놓으라고 하지 않았냐? 야, 이거 배수도 다 똑같다. 어차피 이거 뭐 2 곱하든 3 곱하든 다 이런 비례식들의 비는 다 가격이 어된다? 똑같다고. 여기 만약에 뭐 60, 14 나와도 그 똑같은 놈이에요. 60, 14 나와도. 그래서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 몇 도라고 여기 몇 도라고요? 여기 몇 도라고? 120도예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사인 60도로 쓰면 되겠죠. 한 다음에 요 뒤에 똑같을 거야. 합동이니까.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되겠죠? 아니야? 이런 건 뭐 보자마자 풀어야 돼요, 사실. 뭐 맨날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넓이는 2분의 1 할 필요가 없어요. 2배 할 거니까 3 곱하기 5의 사인 180도 빼기 120도가 되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답은 2분의 15 루트 3이 나온다. 2분의 1 할 필요 없다. 뭐 자주 나오는 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뭐 나쁘지 않겠죠? 아니에요? 나빠요? 357, 뭐 578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놔도 상관은 없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이 마지막 나오는데, 뭐 잘 나오지 않는 문제긴 하지만 다각형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각형, 어떤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 이런 일반 사각형들은 뭐를 알면 또 넓이를 구할 수 있냐? 이건 삼각형 안쪽에 있는 거야. 이 대각선의 길이하고 요 끼인 각을 알면 이 대각선은 x, 요 대각선은 y라고 두면 이 넓이는 2분의 1 xy sin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대각선과 끼인 각을 주면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을 줄 때만 구할 수 있어. 나머지 다 삼각형 다 쪼개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뭐 되게 쉬워요. 중학교 때 했겠지만 뭐 기억할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못하겠죠?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 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도 그어요. 평행하게.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또 그어요. 그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ABC 삼각형이었다고 쳐봐. ABCD 삼각형이었다. 다각형을 치면 이 큰 거는 PQRS라고 쓸게요. 뭐라고 쓴다고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보니까 PQRS는 어떤 사각형이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PQRS는 무슨 사각형이다? PQRS는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의 사각형입니다. 평사예요. 왜냐면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얘도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5라고 할게. 얘도 평사야. 각각 대변이 평이에요. 얘도 평사야. 얘도 평사야. 얘도 평사야. 평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평사에서 얘네들이랑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 안 같다? 같단 말이야.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인 거야. 그럼 얘가 별표면 얘도 뭐가요? 별표 넓이 같아요. 그럼 얘가 뭐 네모라고 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네모야 넓이가. 얘가 세모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세모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x였잖아. 이게 다 이게 평행사변의 길이였잖아. 다 평행사변이잖아. 그럼 요 변의 길이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x였다면 여기도 x인 거야. 여기가 세타면 여기 세타고 얘도 세타죠. 세타면 막곡지가 세타. 평행사변이니까 대각이 서로 같으니까 세타. 여기가 이제 y였지. 다 이게 y예요. 그러면 이 PQRS 넓이는 평행사변이니까 x, y, sin 세타예요. 2분의 1 할 필요 없겠죠? 곱하기 2 할 거니까 어차피 삼각형 넓이에다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사라져가지고 PQRS 넓이는 뭐가 된다? 평사니까 뭐가 된다? x, y 뭐가 된다? sin 세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ABCD 넓이는 이 전체 넓이 몇 분의 몇이 되냐? 2분의 1이 돼요. 여기 반절, 여기 반절, 여기 반절, 반절. 그러니까 안에 있는 ABCD 넓이는 이 PQRS 평행사변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판띵이에요. 판띵 다. 판띵. 그래서 ABCD 넓이는 요거의 반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x, y 뭐가 된다? sin 세타가 된다. 평사 넓이로부터 평사 넓이도 삼각형 넓이로부터 온 거고 삼각형 넓이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도 대각선과 끼인 각을 주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마지막 공식이 되겠습니다. 얘만 사각형이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 여기 세상은 다 무슨 삼각형 세상이죠? 다 삼각형 세상이야. 그러니까 삼각형 세상이 주류인 거야, 주류. 얘만 사각형이잖아. 얘만 혼자 홀로 존재하지. 그럼 이 문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기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 일단 뭐 요런 대각선의 길이다 끼인 각을 주면은 일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개념이 되겠고 그거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몇 번이 된다? 865번이 되겠죠.
자, 865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 따라라라라, 자, 이렇게 해서 A, B, C, D라고 줬고요. A 90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놨죠. 여기 30도예요. 그래서 길이가 여기가 3이니까 여기 길이 뭐 되죠? 특수각이니까 60도에 대응되는 거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3. 그 다음에 AC 길이는 뭐라고 줬죠? AC 길이는 5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라고 준 거야? 끼인각이 60도. 그러니까 특수각이기 때문에 여기 3 주면 여기 준 거예요. 대각선이 한쪽으로. 그럼 얘는 대각선과 끼인각을 아니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거 아니죠? 30도에 대응되는 데가 1이고 60도에 대응되는 데가 루트 3이고 90도에 대응되는 데가 2인 거. 여기 길이도 사실 알아요. 우리가 6이에요. 구할바짝 쓸 때는 없겠지만 넓이 구할 때. 그래서 넓이는 이 공식 쓰는 거죠. A, B, C, 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3 루트 3 5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밑에가 4가 있고요. 3, 9, 5, 4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이렇게 대각선, 다각형 주는 거는 대각선과 끼인각 주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뭐 증명해보시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평사 나와서 이제 증명 할 수 있으니까. 중3 때도 나왔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중3 때도. 자, 868번에 보시면요. 평행의 답이라는 걸 또 줬어요. 이제 4랑 5라고 줬는데 엄청나게 줬어. 그래서 A, B, C, D가 여기가 4, 5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끼인각을 줬는데 끼인각이 몇 도라고 줬냐면 끼인각이 여기가 120도라고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걸로 구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이 문제를 풀 때 구하는 방법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주던지 요각을 요각 중에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곳이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여기를 안 줄 거면 이 대각선을 주던지 대각선과 끼인각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끼인각은 줬는데 여기는 안 줬어요. 또 여기 길이는 줬는데 요각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우리가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y라고 두면 뭐를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냐면 이 넓이는 2분의 1 xy sin 120도니까 sin 120도가 sin 60도랑 같은 거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3 xy가 결론적으로 넓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넓이는 코사인 법칙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 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 봐봐. ABC 삼각형 볼게. ABC 삼각형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여기 x지. 요 변은 x의 제곱은 여기 다 오겠죠. 여기 뭐 여기 4니까 다 똑같으니까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의 코사인 세타. x의 제곱은 여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봐봐. ABD 삼각형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y의 제곱은
4a 제곱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의 코사인 뭐가 되냐? 세타 했으면 여기 8만 세타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계산 한번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트가 바뀐다겠죠? 요놈? 요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뀐다겠지? 근데 이게 16하고 16, 4, 16, 5, 25 더 몇이냐? 16하고 25 40이 마이너스 40 코사인 테타가 나오겠고 얘는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파이만 테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인데 마마 없어서 플러스 바뀌었잖아. 플러스 바뀌었다고. 자, 요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가 x랑 y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구하면 되냐? 더하면 어떻게 돼? 대각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쓰는 거죠? 잠깐만. 내가 뭘 안 썼을까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XY 못 구하네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120도를 써야 되니까 이거 쓰지 말자. 그러면 이거 다 안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잠깐 지워서 반절을 쓸게요. 이게 어차피 각각 2등분 되니까 이쪽으로 갈게.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그러니까 여기가 반반이니까 여기가 y면 여기도 y라고 할게. 그러니까 대각선이 2x, 2y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120도면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60도죠?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x, y 곱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2x 곱하기 2y에다가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도 xy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삼각형 볼게. 여기 5라고 할게. 여기서 ABO를 볼게. ABO를 보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60도니까 4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4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 몇이야? 2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ADO에서 봅시다. ADO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5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의 코사인 120도 뭐죠?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xy를 구해야 되거든? 빼면은 아마 xy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마마니까 이거 플러스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y가 되는 거고, 얘도 약분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플러스 xy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두 식을 빼요. xy 구하기 위해서. 빼면 어떻게 되냐? 16에서 25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9죠? 여기서 없어지죠? 빼면 마이너스 뭐가 나와? 2xy가 나옵니다. 빼면.
그래서 xy는 뭐가 나온다? xy는 2분의 9다.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2분의 9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코사인 법칙 써서 xy 곱을 구한 xy는 각각 못 구해요. 뭐 이러한 문제들 정해져 있어. 문제들이 조금 사각형 구하는 문제들은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일단 쭉쭉쭉 넘어가고요. 수경관계상 수열 조금 다르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수열이 뭐라고 배웠냐면 수열이 뭐죠? 수열이 뭐냐? 수열 규칙을 가지는 수의 나열. 규칙이 없으면 우리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를 나열해 놨는데 그냥 아무거나 나열해 놓으면 우리 별 관심이 없죠. 그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뭔가 규칙을 가지는 수열의 나열에 우리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수열을 찾으라고 하면 뻔해요. 뭐 찾는 문제냐면 일반항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반항과 수열의 합을 찾으라는 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다 이걸 찾는 문제예요. 일반항 n번째 항 찾는 거고 수열의 합은 n번째 항까지의 합. 이게 수열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찾아요. 무조건.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다? 규칙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일반항 첫 번째 항 1항 두 번째 항 2항 세 번째 항 3항 네 번째 항 4항 5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번째 항은 뭐냐? 이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 있는 수의 나열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뭘 먼저 찾아야 된다? 일반항을 찾아야 돼. 자, 일반항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가지는 게 뭐죠?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 항 사이에 항상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3, 5, 7, 9, 11, 1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우리가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차이, 등차 수열의 차이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공차. 뭐라 부른다고요?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부르고 D라고 씁니다. 영어로 차이가 difference여서 원래 common difference인데 D를 써요. C는 많이 쓰기 때문에 빼주고 common difference에서 D, difference 할 때 D자를 쓰게 되고요. 요 맨 앞에 있는 항을 뭐라고 부른다? 초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은 초항. 초말 쓰는 게 이제 야구할 때 초하고 말을 조금 쓰는데 1회 초, 1회 말. 야구 보나요? 관심 없어요? 일단 초항이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초항은 보통 A로 그냥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공차가 이건 뭔 거냐? 우리 유준형? 얘 공차 몇이야? 2지. 이런 수열에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 이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어 한다? 무조건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써볼게. A1, A2, A3, A. 그냥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아. 이거 못 구할 정도면 이제 IQ가 그냥 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IQ 두 자리 이상은 되죠. 그럼 이제 초항부터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야 가다가 쭉 가다가 n번째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뭐로 쓰기로 했죠? A로 쓰기로 했죠? 그럼 얘는 A인 거야. 어렵나요? 그 다음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냐? 우리 오성은. 공차가 D야. 그럼 얘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 A 플러스 D겠죠? D씩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공차니까. 뭐,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냐? 우리 유준혁. 세 번째,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어? 얘 D 더하는 거 아니야? A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얘는 A 플러스 2D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우성은?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규칙을 찾았어요? 여기 D 앞에 있는 개수가 얘보다 얼마가 작죠? 얼마가 작죠? 이 D 앞에 있는 개수가 얘보다 얼마가 작죠? 얼마가 작어? 1이 작죠? 그러면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겠냐? 유준영 불러봐. 그치?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입니다. n은 몇 번째 항이 들어갈 거니까 n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다 구했어요. a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t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미지수는 몇 개냐면 두 개야. 초항이랑 뭐가 된다? 공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초항과 공차가 있잖아. 그럼 이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A에다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A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A에다가 1. 공차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2.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n 빼기 2 더하기니까 2n-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100번째 항 구하고 싶어. 얘네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일반항을 알면 모든 항을 다 아는 거야. 내가 90번째 항을 알고 싶어. 90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는 모든 항을 다 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 제가 227이 몇 번째 항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가 227일 때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n을 구하게 되면 227이 몇 번째 항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등차수에서 일반항은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유도할 수가 있겠고 등차수에서 뭐가 알면 끝난다? 초항이랑 뭐라 알면 끝난다? 공차를 알면 끝나.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지. 식이 두 개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등차수열은 식 두 개 구하는 순간 초항과 공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게임 끝. 게임 끝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알았고요. 어렵나? 이거 뭐래요? a 플러스 n-t 곱하기 t? 이거 유도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 뭐 아니 못 외울 것도 없겠지만 뭐 까먹어도 유도하는 게 뭐 되게 규칙 찾기 어렵냐? 이거 못 찾아 이거? 이거 못 찾을 정도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잘 봐봐. 이 세 개가 이렇게 있지. 얘 가운데 거는 얘네들이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1하고 5 더하면 몇이죠? 6이죠. 2로 나누면 몇이죠? 3이죠. 3하고 7 더하면 몇이죠? 2로 나누면 5죠. 5하고 9랑 더하면 몇이죠? 2로 나누면 뭐죠? 7. 이런 등차 수열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양쪽에 있는 거의 평균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른다? 등차 중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야. A, B, C라는 게 나왔어 이렇게. 등차 수열인지 알아 얘가?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A하고 C를 더한다면 뭐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산수의 평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덧셈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덧셈으로 가면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곱셈으로 가는 등비수열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등차수열만 몇 개 문제를 풀면서 끝내봅시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 문제로 볼게요. 오늘 등차수열 맛보기. 이제 토요일부터 조금 등차수열을 조금 빡세게 나가봅시다. 예, 어디 갑니까? 때가? 네. 월요일에 와야지 뭐. 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치? 네. 수요일 시작하지. 수요일 잘해야 돼. 우리 이번에 어디다가 더 무게 주기로 했어? 삼각함수야,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잖아. 삼각함수는 기본만 하자. 그래프 좀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좀 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좀 간단한 거 위주로 하면서 수요일에다 좀 더 힘을 실으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919번에서 공차가 몇이래? 지가 몇이래? 3이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몇이래? 11이래. 자, 무조건 일반항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표현했겠지만 A 플러스 몇 D로 표현할 수 있죠? 5D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A 플러스 5D로 바꿔. A랑 D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D는 3이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몇이라고 나오죠? 15가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럼 끝난 거예요. 초항이랑 공차를 구했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써볼게요. 일반항 AN은 초항 써. 플러스 n-1의 공차 3 쓰면 돼요. 이 공차가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등차 수열이 보면 알겠지만 3n-3 4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요 3이 공차예요. 3씩 커진다는 거야. 약간 기울기 느낌으로 보자면 한 개씩 갈 때마다 3씩 커진다. 기울기 느낌으로 보자면 한 개 항씩 지나갈 때마다 3씩 커진다라고 이게 기울기 느낌이 이제 그게 바로 공차가 되는 거죠. 이때 이게 몇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겠죠, 이게? 31을 만족하는 거. 그때 n은 몇이냐? 항은 몇이냐? 묻는 거야. 다 일반항 구하면 끝나요. 넘어가겠죠. 3에는 뭐가 나오죠? 넘어가면 39. n은 몇이 나오는 거야? 13. 13번째 항이 되겠다. 1번 답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야. 변형을 안 시키잖아? 어려울 수가 없어. 왜 어려울 수가 없냐? 야, 생각해봐. 초항이랑 공차 알았어. 다이잖아. 일반항은. 문제 틀리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뭐, 100% 맞겠지. 틀리면 이제 혼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도 잘 봐봐. 잘 봐봐. 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봐봐. 922번 같은 걸 한번 볼게. 922번. 922번. 이게 변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등차 수열은 그냥 나오잖아? 틀렸다. 혼나야 돼. 변형이 나올 거야. 뭐 개념 자체가 되게 심플하잖아. 뭐 들으면 초항 공차 하면 끝나네. 오늘 들었어도 알 것 같은 느낌. 자, 잘 봐봐. 922번 같은 거를 보면 922번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 등차 수열 AN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등차 수열 EN이 있어. AEN이 있어. 이거의 공차는 몇이라고 했냐면 8이래.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등차 수열 A3N 플러스 1은 공차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약간씩 변형이 되는 거지. 그냥 넣어볼게요. 잘 봐, 잘 봐. 잘 봐. 그러니까 AN 자체가 그냥 등차야. 근데 봐봐. 야, 여기다 1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얘는 항이 어떻게 되냐? 1부터 넣어볼게. 넣으면 어떻게 돼? 불러봐. 오성우. 1부터 넣어봐. 몇이야? 2.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U. 봐봐.
이게 이렇게 두 개씩 증가하는데 이때 공차가 몇이래? 이 공차가 몇이래? 이 공차가 몇이래? 이게 8이야. 이게 8이야. 8씩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보여? 그럼 여기는 수열이 어떻게 가는 거야? A1, A2, A3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1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지금 몇 칸씩 건너뛰고 있는 거야? 두 칸씩. 한 칸씩 하면 얼마씩 커질 거 같냐? 네가 봤을 때. 한 칸씩 하면 얼마씩 커지겠냐? 상식적으로. 이게 두 칸 갈 때 다 8씩 커지잖아. 4 커지겠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다 8씩 커져야지 두 개 건너뛰면 8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아니 너무 어려? 그럼 얘는 너 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부터 넣으면 A4 그 다음에 A7 7 그 다음에 A10 얼마씩 커지는 거야? 3개씩 건너뛰잖아. 그럼 얘 공차는 몇이겠냐? 네가 봤을 때. 이 4씩 커지는 게 몇 개씩 건너뛰었어? 3개씩. 그럼 어떻게 돼? 아니 4씩 커지면 3개까지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3개 간 거 아니야 지금? 10이요 10이라는 거야. 얘 공차는 뭐다? 12다. 이게 변형을 주는 거지. 이런 수열을 줬다가 이런 수열을 주면 초항도 바뀌어. 이때 초항은 A1이었겠지만 이때 초항은 뭐가 되는 거죠? A2가 되겠지. 공차도 어떻게 돼? 여기 공차가 D였어. 그럼 이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ED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을 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주지는 않는다. 그냥 변형을 주는 거지. 변형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 어떻게 되니까? 쉬우니까. 그럼 봐봐. 이런 변형들은 몇 개만 집어넣어봐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쉬워. 그렇게 너무 찾기 쉽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세요. 훌륭한 거야, 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초항은 A였고 공차가 D였다면 얘는 초항이 A 플러스 D인 거야. 2항이니까.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2D가 되는 거지. 얘는 초항이 네 번째부터 나왔잖아. 그럼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3D가 초항인 거고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3개씩 건너뛰니까 3D라는 거지. 바뀐다는 거야. 이게 초항, 이게 공차. 이게 초항, 이게 공차. 이게 초항, 이게 공차. 결론은 변형됐을 때도 뭐만 찾아두면 끝나는 거야?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변형이 돼도? 초항이랑 공차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디 다른 거에 전혀 집중할 필요가 없어. 등차수의 문제가 나왔다. 우린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변형이 일어났어. 변형된 거 뭐 찾으면 끝난다? 초항과 공차 찾는 거야. 다른 거에 혼용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등차수의 변형해봐서 등차수에 나오겠지. 그러면 뭐 찾으면 끝난다? 초항과 공차.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 2명이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주인공 2명이잖아. 초항과 누구? 공차. 변형이 돼도 초항과 공차.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다른 건, 야, 변형해서 내겠지. 야, 그냥 얘는 다 맞아. 이거 뭐, 이 틀리겠냐, 이거? 등차수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내면 안 배웠던 초등학교 애들 갖고 나도 맞겠다, 야, 내가 봤을 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지훈아, 너는? 맞겠지? 그러면 문제 조금만 어렵게 내려고 해도 변형하겠지. 변형 없이 내겠냐, 이거야. 잘 생각해보자는 거지. 머릿속에서, 아, 초항과 공차가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923번에 보자고. 923번에 보면, 92개인 비행기 좌석 번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을 때, 왼쪽 창가 좌석 뒤에서부터 7번째 줄의 좌석 번호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뭐를 구하라는 문제냐, 이 문제에서, 923번에서. 지금 보니까 왼쪽 창가, 좌석 뒤쪽, 왼쪽 창가 이쪽이잖아. 밑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왼쪽 창가가 밑에 이렇게 있지. 여기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1, 그 다음에 뭐 5, 뭐 이렇게 가면서 돼 있고, 여기가 89가 있어. 어디에 찾으라는 거냐, 결론적으로. 지금 왼쪽 창가 G. 여기가 G겠죠? 맞아, 맞아? 이 뒤에서 몇 번째를 찾으라는 거야? 몇 번째 찾으라는 거야? 뒤에서? 7번째.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지원은 어떻게 풀면 될까?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풀었으면 되겠어? 응.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얘를 초항으로 보는 방법도 있겠고 얘를 초항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누가 편하다? 얘를 초항으로 보는 게 편한 거야. 왜냐면 일곱 번째 찾기가 너무 쉽잖아. 얘를 초항으로 보고 공차만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다시 커진 거잖아.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차가? 마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끝났잖아. 그냥 초항과 뭘 알았으니까? 공차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가는 등차 수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초항은 뭐가 되는 거야? 89가 되는 거고 공차는 마사니까 우리 일반항 공식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사를 곱해주면 되겠고 마사n 플러스 4에다가 89도 하니까 93이 됩니다. 뒤에서 몇 번째 거라겠죠? 그럼 n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7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초항과 공차로 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무슨 싸움이다? 초항과 공차를 내가 어떻게 문제 풀 때 설정해 줄 것이냐. 그게 핵심인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변형해봤자. 자, 그러면 일단 7 집어넣을게. 일곱 번째야. 그럼 7 집어넣으면 마사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 4, 28 더하기 93이니까 뭐 나오냐? 65가 나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924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924번? 이것도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변형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우리랑 가장 친밀한 거야.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냐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집중해야 돼? 우리는 누구를 찾기 위해서 헤매야 될까?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 번째항만 남겨놓은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행에서 뭐를 기록해놔야 되는 거죠? 뭐만 기록해놓으면 되는 거야? 초항과 공차만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항 시행했어. 초항 뭐냐? 1. 이게 초항 여기다 다 공차 몇이냐? 자, 이게 초항이 공차야. 두 번째 시행을 할게. 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라고. 두 번째 시행을 하면 홀수 번째만 또 살아남아. 1, 5, 9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불러봐. 어떻게 됐어? 두 번째 시행에서 초항 뭐야? 2요. 공차 4요. 세 번째 시행 가는다. 세 번째 시행을 가면 또 여기서 홀수부만 남겨놓죠. 그럼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초항 뭐냐? 공차는 8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옵니까? 초항은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죠. 공차 어떻게 바뀌고 있죠? 2배씩 되고 있죠. 그럼 끝나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만 찾으면 된다고 해서 계속 내가 초항과 공차 거기 집중하라. 모든 문제에서. 그러면 몇 번째까지 갔죠? 몇 번째까지? 7번째 시행. 이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야, 공차가. 그러면 7번째는 초항은 1이고 공차는 세 번째가 2의 3승이잖아. 7번째는 2의 몇 승이 됐어? 7승이 공차라는 거지.
이게 초항, 이게 공차라는 거야. 이해치? 그때 몇 번째 항을 구하래? 세 번째 항이니까 초항 플러스 2D가 됩니다. 세 번째 항이니까 뭐가 된다? 초항 플러스 2D. 2 곱하기 2의 7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뭐가 된다? 2의 8승. 2의 8승이면 256이니까 256 더하기니까 몇이 된다? 257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구나. 결론은 이 싸움은 초항과 공차 싸움이 되겠고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려면 100%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변형이 일어나겠구나. 변형이 없으면 너무 쉬우니까.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자, 하나만 더 풀고 끝낼게요. 두 번째 문제까지만. 자, 925번 문제는요, 끝난 문제예요. 왜 끝났냐라고 물어보면, 왜 끝났을까요? 왜 끝났죠? 몇 개씩을 줬으니까? 2개. 연립하면은 무조건 뭐랑 뭐를 찾을 수 있다? 뭐를 찾을 수 있다? 초항과 공차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 중에서 절대값도 나와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죠? A 다음은 A 플러스 몇 D? 2D. A10은 어떻게 바꾸죠? A 플러스 9D. 자, 마찬가지로 A6은 어떻게 바꾸죠? A 플러스 5D. A15는 A 플러스 14D로 바꾸면 끝납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이야. A랑 D 구하라. 그치? 그럼 이게 뭐냐? 2A 플러스 11D가 64. 이건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뭐죠? 19D가 103이. 빼요. 얘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8D는 마이너스 40이 나와서 D는 뭐가 나온다? 5예요. D가 5면은요, 이게 55니까 2A가 8이 나와요. A는 몇이다? 4예요. 끝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A27을 구하래. 그럼 A27은 A 플러스 26D잖아요. 다 알겠지만.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D 자리에다가 5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6, 5, 30, 5, 20, 130이니까 134가 답인 거예요.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2개 주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구하는 게 2개예요. 연방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28번 문제를 보시면 절대값이 나오잖아. 요거까지 설명 끝낼게요. 네, 다 끝났어. 이 절대값이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절대값 문제는 잘 들어. 잘 써놔. 절대값 문제는, 절대값 기능 변형 문제는 부호가 언제 바뀌냐. 왜 그러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탈출이야. 양수면 어떻게 탈출하죠? 그냥 탈출. 음수면 어떻게 탈출하지? 마이너스 부 탈출. 뭐 맨날 했잖아. 아니 또 절대값이 이렇게 뭐 대단해? 탈출을 시켜야지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부호 바뀌었냐 이거야. 탈출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나온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부호야, 부호. 언제 부호 바뀌냐 이거야. 언제 플러스 할 때 마이너스 되냐? 언제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 되냐? 이게 핵심인 거야. 절대값 문제. 자, 그러면 가가 엄청 크리티컬한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A6 더하기 A8이잖아. 이게 0이잖아.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을 준 거거든. 이게 뭘 준 건지 알아? 이게 7번째 항을 준 거야, 지금 이게. 왜냐면 등차 중앙이니까 6하고 8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7번째 항이야? 2로 나누면. 그럼 H는 몇이야? 더하면 0이니까 2로 나눠봤자 0일 거 아니야? 그럼 7번째 항이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인 거야, 등차 중앙 때문에. 그 얘기는 뭐야? 7번째 항은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부호가 바뀐다 이거야.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줬어, 문제에서. 공차가 뭐라고 줬어? 양수라고 줬잖아. 그럼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7번째가 0이란 얘기는 이 앞쪽은 뭐라는 거야, 다? 홍수란 얘기야.
이 뒤쪽은 뭐야? 공차가 양수니까 양수를 하고 그냥 탈출하면 된다. 절대값 문제에서 모든 힌트는 너 부호 언제 바뀌어? 그걸 찾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두 개의 대표적인 변형이에요. 공차랑 초항 바꾸는 문제랑 그 다음에 절대값 나서 변형 주는 문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수능과 모의고사에도 미친 듯이 나옵니다. 등비보다 등차가 훨씬 많이 나와요. 등비보다 등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변형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에서 A6의 절대값과 A7의 절대값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양수냐 음수냐? 음수지.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쳐서 나오는 거야. A7은 0인 거 알지? 인 거야. 그럼 A6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끝난 거야. 두 개 줬잖아. 끝난 거야. 자, 6항은 뭐라고 쓰면 되죠? A 플러스 5D는 뭐다? 마이너스 2다. 7항은 어떻게 쓰면 되죠? A 플러스 6D는 0이다. 끝. 두 개 줬기 때문에. 탈출하니까 두 개가 쏙 나오죠. 절대감 있는 변형도 엄청 나와요.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D가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D는 2가 나오는 거죠. D가 2가 나오면 5, 2, 10이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끝난 문제예요. 끝나는 건 되죠. A3을 더하래. A3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2D 4. 몇이다? 8이 나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